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열정과 혁신으로 기업을 일군 총수들의 찐 성공 스토리. 차쌤의 총땜엔 총수 없는 총수담아 총총총의 시간입니다. 트러스트원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사실 이 코너명이 입에 붙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총총총 힘드네요. 저도 6주 걸렸거든요. 이게 되게 붙는다는 게 PD님만 네. 웃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붙어요. 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좀 놓이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마음 놓일 때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는 게 선뜻 크리스마스 느껴지는 거죠. 다가오는데 네. 계획 있으신가요?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긴 한데 일단 제가 이번 주에 그 평창으로 가서 강의를 하게 될 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가 목요일이 올해 중에 가장 춥다는데 어떻게 취소할 수도 없고 좀 전에 이게 시작 직전에 메일도 왔거든요. 네. 참여 동료 메일이 와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또 크리스마스 전후로도 일정들이 많이 바쁜 상황. 네. 작년에는 뭐 하셨나요? 작년에도 강의를 했던 것 작년에도 같고 강의를. 작년에도 이 프로그램을 출연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글쎄요. 뭐 그때는 이 코너가 아니었으니까. MC 민재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집에서 쉴 것 같아요. 설마 그 이제 뉴스 같은데 가끔 나오시면 날 되게 추운데도 이렇게 인터뷰 하셔야 중계요? 되잖아요. 예. 중계는 저는 이번에는 안 하고요. 다행이네요.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맛있는 거 해먹고 파스타 해먹고 이런 거. 부럽네요. 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 싶은데 이렇게 부러움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는 오늘 총총총에서는 어떤 CEO들을 만나보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혹시 우리가 지금 주고받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주고받는 내용으로 늘 오프닝을 열었기 때문에 네. 어떤 내용으로 얘기해야 될까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거의 한 7개월 반, 8개월 됐거든요. 웬만큼 나올 만한 CEO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가운데 저희 작가님의 도움 끝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와 어울릴 만한 CEO를 준비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CEO 하면 뭔가 되게 아름다우시거나 멋있고 꿈과 희망을 줄 것 같은 그런 분들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두 CEO 분들은 조금은 좀 동심에 가까울 정도로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어떤 사업 추진이라든지 어떤 삶의 페이소스가 있는 그런 분들로 준비를 해서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CEO 특집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특집 동심 팍팍인 것 같은데 그 CEO들을 만나보는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기업의 CEO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예, 사실 이분을 이 코너에 소개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문제적 그룹. 버진 그룹이라는 영국 베이스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 버진 그룹의 회장 리처드 브랜슨 씨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영국의 기업인이고 나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1950년 7월 18일생 73세시고요. 버진 그룹의 창업자이자 회장입니다. 지금 느낌이 오시죠? 이 PD님이 정말 사진을 아주 어렵게 구하신 것 같은데 미소부터 이 퍼포먼스부터 해서 보통이 아닌 이 CEO입니다. 이분의 에피소드라고 하면 이제 창조 경영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세계적 경영 컨설팅 그룹인 엑센추어에서 세계 50대 경영 구루, 구루가 힌디어, 제가 나온 전공의 힌디어로 구루가 이제 스승이란 뜻인데 구루, 경영 구루 50등 안에 드는 분이다. 해서 2007년에 타임지에선 지구를 구할 영웅이다 라고 할 만큼 존경받는 기업가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97년과 2000년에는 영국의 기사자기로 인정을 받아서 영국의 성공한 기업가로 인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분의 과거는 이제 이분이 난독증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중퇴하셔가지고 이제 학교를 정상적으로 교육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기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이루고자 이제 스튜던트라는 잡지를 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잡지가 이제 대박이 나면서 하나씩 사업에 성과가 거두게 되고 이분의 성공 끝에 오늘날 인생 승리의 주인공으로서 2022년 포브스 기준 세계 부자 순위 47억 달러, 한화로 약 6조 원의 재산을 가진 전 세계 601등의 부자로 자리매김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분의 사업의 스타일이 주로 부도 직전의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사슬을 넓혀가고 있고요. 사업의 종류는 크게 보면 6개의 사업군, 항공사업, 미디어, 관광사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 수많은 법인들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영국판 재벌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부도 직전의 것을 인수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황당하면서도 좀 괴짜스러운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황당한 것 치고 되게 덤덤하게 말씀을 주셔서 더 크게 와닿네요. 그의 괴짜력을 보여주는 말씀하신 거 말고도 또 다른 에피소드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 코너는 그런 에피소드 소개해주는 코너니까요. 하나씩 좀 덤덤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분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영국 특유의 그 높은 교육열 덕분에 이분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비싼 사립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난독증, 즉 글을 못 읽으니까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아도 이게 좀 공부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래가지고 시리에 빠진 상태에서 15살에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하지만 기자의 꿈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스튜던트라는 잡지를 네. 본인이 직접 설립을 하게 된 겁니다. 난독증이라는 그 본인의 핸디캡을 네. 정면으로 부딪혔던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분은 이제 학생 잡지인데 그냥 학생 잡지라고 학생 얘기만 하면 안 된다고 싶어서 60년대 말 기준 수백 통의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하면서 셀럽들에게 섭외 전화를 15살의 나이에 돌렸다고 합니다. 장폴 사르트르, 비틀즈의 존 레넌, 롤링스톤즈의 믹 제거 같은 세계적인 명사들에게 직접 편지 쓰고 전화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획기적인, 그 당시로서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을 벌였고, 심지어 첫 잡지 발행에 2,500파운드, 이게 지금 420만 원인데 60년대 말 기준에 100만 원이 오늘날의 1억 정도니까, 그러니까 한 부수에 한 4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잡지가 성공한 다음에는 광고가 이제 붙게 되는 겁니다. 네. 광고가 붙은데 이제 이 당시 주로 광고가 이제 음반 광고들이 주를 이었다고 합니다. 새로 우리 가수가 앨범 냈으니 구매해 주세요. 이제 이 광고가 붙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한번 음악 사업 한번 해보면 안 될까라는 정말 저희 일반 서민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사업가적 기질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결함이라는 뜻을 가진 버진이라는 이름의 중고 음반사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모은 돈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술집에서 음악을 듣다가 이럴 거면 아예 레코드 회사를 차려버리자 라고 해서 녹음실까지 구매하여 71년도에 버진 레코드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찍어낸 음반이 대박이 나면서 사업에 탄력을 붙고 20대 후반에 억만장자 반열에 오르게 되는 그의 사업의 어떤 요소들이 흥미롭게 전개가 됩니다. 네, 청소년기에 겪었던 난독증을 이기고부터 사업이 잘 추진되고 확장되기까지 숨은 노력도 많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숨은 노력에는 좀 엉뚱하면서도 재기발랄함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한참 사업의 주가를 올렸을 때 푸에르토리코로 여행을 갈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항이 된 거예요. 이제 비행기가 결항이 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속상해하고 이제 대부분 뭐 어떡하지? 발을 동동 구리는데, 이 항공사 측에서 이게 우리 기체 결함 좀 있는 거니까 뭐 기다리든지 떠나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좀 배짱을 부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갖고 아니 이럴 거면은 내가 차라리 비행기를 따로 한번 전세를 내서 타는 게 낫지 않겠나. 이제 비행기를 전세기를 이용하려면 그 당시 돈 2,000달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을 돌면서 푸에르토리코 편도 39달러 내시면 가실 수 있어요 라는 팻말을 돌고 돌았으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피리 부는 사나이에 끌듯이 다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은 돈으로 이제 전세기를 빌려 푸에르토리코로 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느꼈다는 겁니다. 이거 홧김에 시작했는데 내가 좀 이런 단순한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나의 여행을 못 가는 그런 좀 절벽, 답답함을 이런 좀 기발함으로 뚫게 된 것입니다. 해서 이 항공사가 오늘날의 버진 애틀래틱이 됩니다. 이게 현재 영국의 2위 항공사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 항공사는 이 사업을 구성한 지 3개월 뒤에 비행까지 성공하는 탄탄대로의 사업 추진이 이어지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그 레코드 회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그 음악 하시는 엔터테인먼트 사장님이 나 우리 엔터테인먼트 이름단 항공사 만들 거임, 이렇게 해서 이제 항공사를 만들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 회사의 비행에 있어서 이코노미 클래스 최초로 전 좌석에 모니터를 설치하는 텔레비전 서비스를 최초에 도입했다고 하고요. 믿을 수 없는데 그 비즈니스 가격으로 고급 서비스를 통해 목욕, 미용,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봤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용을 안 해봐갖고 이용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유명한가 하고 실제로 기사를 쳐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항공사더라고요. 실제로 그 대한항공이랑 스카이팀으로 좀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좀 트렌드를 쫓는 느낌이 드는 게 작년 9월 기사인데, 이 버진 애틀래틱이 성중립적 유니폼 정책도 펼쳤다고 합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남성 직원분이 치마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런 건데요. 오늘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의 좀 믿을 수 없는 일들. 그래서 이게 성별 대명사 배지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북미 지역에서 요즘 그 성별을 대명사로 부르는 일들이, 글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동의를 할 수 없고 좀 이해는 안 가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임직원들의 엄연한 요청에 의해서 좀 적용을 한다. 확실히 이제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유쾌하게 풀어가는 좀 즐거운 경영 아래 다양한 사업들을 좀 전개해 나간다는 점에서 좀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네. 사업의 어려운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면 네. 버진 웨딩이라는 사업도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웨딩 사업을 한 거죠. 근데 네. 이게 생각만큼 사업이 기지부진했는데 이렇게 좀 사업이 좋지 않아도 아 그래 뭐 안 풀릴 수도 있지만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또 초석이 된다. 네. 이렇게 또 받아들였다고 하고요. 최근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버진 갤럭틱이라는 우주 여행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인당 25만 달러, 2억 7천만 원이면 우주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 이제 하이퍼루프 사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게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이퍼루프가 지하의 관을 따라서 시속 1,200km로 퍼 시속으로 네. 교통수단이 이루어지는 그런 네. 사업인데요. 앞으로 좀 괴짜 경영이지만 그 안에서 본인의 현실 가능성에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기발한 어떤 발상으로 돌파한다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만 하더라도 괴짜 경영 정말 많은 분야에서 확장이 됐는데 쌤은 개인적으로 버진 그룹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네. 여기가 이렇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까라는 맞아요. 고민이 많았는데 네. 또 다른 에피소드 하나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버진 콜라를 출시한 적이 있답니다. 이제 콜라 사업도 한 건데 미국의 상징 중의 상징인 코카콜라를 제압하겠다고 뉴욕의 탱크를 타고 들어가서 코카콜라 간판에 대포를 쏜 퍼포먼스를 이벤트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그냥 가능한 건가 싶은데 어쨌든 이런 기행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즐거움을 추구로 하는 사업의 성격들은 회사를 외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보단 내부 구성원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바보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어라. 재미를 새로운 가치로 만드는 회사라는 그런 점인데요. 네. 앞으로 우주 사업이 뭐 일론 머스크의 다양한 시도들을 비추어 볼 때 이 버진 갤럭틱의 내용도 머지않아 좀 현실화될 수 있는 날이 즐겁게 네. 혹은 이제 이 리처드 브랜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적인 요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이런 리처드 브랜슨 같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사항들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남들은 기행을 한다. 이게 뭐 크리스마스에나 어릴 법한 꿈 같은 일을 사업화하고 이게 뭐 사업이 장난이냐 뭐 이런 평가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분이 그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요. 그동안 30억 달러를 벌었고 이 돈을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기부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눈 바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분들은 난독증이라는 어려움을 뚫고 다양한 사업으로 이어갔던 그의 사업의 성과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실패를 마주하는 자세 그리고 즐거움의 경영 철학이 크리스마스의 선물과도 같은 다양한 사업의 성과들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저 잘했죠, 정리 PD님? 네, 특집에 맞게 정말 좋은 CEO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CEO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분은 이제 주로 서양 쪽의 인물을 소개했으니까 이제 동양 쪽의 대표적인 주자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소형 가전계의 애플로 불리우는 발뮤다의 CEO 저희 작가님도 좋아한다는 테라오 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테라오 겐 씨는 1973년생이신데 이분도 굉장히 좀 버라이어티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일단 이분이 중학교 때 이제 소학교 시절부터 굉장한 반항아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화면에 나오는 비주얼과는 무관하게 폭주적 활동을 이제 10대 때 초반에 하셨다고 하고요. 학업을 등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중퇴를 합니다. 고등학교 중퇴를 하는데 또 부모님도 비범하셔서 그냥 뭐 이렇게 방치하신 게 아니라 독서 위주의 이제 좀 공부를 해라. 이렇게 좀 이제 학교를 중퇴했지만 그래서 이제 해밍웨이 단편집을 원서로 읽게끔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특이한 부분인데 그 가운데 어머니께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엔 어머님의 사망보험금으로 스페인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의 이 유럽 여행을 계기로 그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사업을 할 것 같은데 락밴드 뮤지션이 되었다고 합니다. 락밴드 활동을 하다가 팬이었던 아내를 만나고 아내의 인테리어 디자인 공부를 함께 하게 되면서 그의 사업가적인 기질이 하나씩 생겨나게 됩니다. 실제로 제도용 소프트웨어를 독학한다거나 절삭 가공을 배우기 위해 장인을 찾아다니는 그런 과정들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으로 이어진 후에 2003년에 발뮤다가 설립이 됩니다. 발뮤다는 현재 다양한 컨셉과 나름의 어떤 스타일링이 있고 소형 가전계 애플이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가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줄이는 미학으로 알려진 제품으로 유명하고요. 가장 유명한 건 아무래도 죽은 빵을 살린다는 그 발뮤다 토스트기가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분들, 특히 매니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회사의 CEO 테라오 겐이었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사업 철학과 그리고 네. 성과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네. 그의 진 면모를 드러내는 다른 에피소드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이 회사가 많은 인기를 끌게 된 터닝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가 있었을 때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아무리 잘 팔리던 제품들도 좀 생산을 줄이고 돈을 세이브하기 마련인데 이분은 과감하게 레드오션이었던 발뮤다의 그 당시 대표 제품인 선풍기 개발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 대기업들이 싸게 만드는 데 집중했는데 그는 자연의 바람을 재현하는 선풍기를 떠올려서 3명의 직원 갖고 2010년 4월에 이중 날개 구조의 혁신적인 선풍기 그린 팬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팬이 소용돌이에 바람이 생기면서 피부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자연의 바람이 느껴지게끔 중앙과 외곽의 두 부분에 보내는 풍속이 다른 부분에 자연에 가까운 바람의 내용을 구도한 것이라고 합니다. 교류 모터가 아니라 고가의 직류 모터를 달아서 실질적으로 이 직류 모터 때문에 제품비는 올라오지만 소량 생산으로 매니아적인 사랑을 받게 되면서 역설적인 인기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그 다음 연도에 터지게 되는데 전력난이 발생했을 때 바로 이런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직류 모터를 다룬 이 선풍기가 좀 전기 소비량이 적다는 이유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제품의 가심비적인 측면과 디자인적인 철학까지 많은 매니아들이 일본은 물론 많은 아시아 지역을 필두로 틈틈이 많은 여러 제품군들에서 성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내용의 바탕으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8번을 수상을 했다고 하고요. 이 가운데 테라오 사장님이 이제 디자인 디렉터까지 같이 맡는 성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어진 끝에 오늘날의 발뮤다를 만들었고 또 마니아까지 양산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소형가전의 애플로 불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사업이 잘 추진되고 확장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쯤 잘 나가다 보면 대부분 유사 제품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될 회사는 아무래도 중국계 회사들이겠죠. 뭐 중국계 회사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발뮤다의 제품을 모방하는 카피 제품들이 난립을 하게 됩니다. 중국 제품들의 모방에 대해서 2012년도 인터뷰 당시에 테러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짝퉁은 소비자의 체험을 베낄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우리 제품이 알려질 수 있게 제품 개발과 생산에서 고민을 한 요소까지는 베낄 수도 없기 때문에 보다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한다면 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봤고요. 카피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또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면서 카피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숨은 노력의 끝은 아무래도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의 그 기원이 되었던 고객을 고민하고 제품의 어떤 디자인적인 철학을 고민했던 그 결과물로서 극복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쌤, 그럼 앞으로 발뮤다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 이제 발뮤다 회사의 어떤 그 디자인 철학을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디자인에서 불필요한 걸 제거해서 간결함으로 사업 성과를 보는 것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소통 경영을 구사한다. 대부분 이제 이 제품을 디자인하는 제조사들의 디자인들은 대부분 상명하달식의 일들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이렇게 제품 만들기로 했으니까 디자인해 주세요. 그럼 이제 주로 수동적인 일들을 하기 마련인데 제품 개발할 때부터 디자이너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접근을 하고 이를 마케팅적인 요소로도 확장을 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별로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가 되고요. 전 사실 아직 발매된 제품이 없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당장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은 아주 연말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선풍기 한번 구매하고 싶은데 올해 여름, 다음 여름에 한번 구매해 볼까요? 그때까지 저희가 연락이 닿는데 선풍기를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 방송 계시겠죠. 저는 또 팔이 목숨이라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테라오겐 CEO를 통해서 생각해 볼 만한 사항들이 있을까요? 그 고객의 니즈를 쫓아가기보단 고객의 니즈를 발견해내는 것은 뭐 어떤 대단한 경영학적인 분석이라든지 접근도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경영들이 오늘날 많은 기업들에게 있지만 어찌 보면 본인만의 경영 철학 그리고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이어진 끝에 사업의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동심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겠냐 싶겠지만 결국 내가 상상한 바대로 추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어떤 동경의 노력들이 이어진 끝에 나온 것이니까요. 창의적인 것을 하고 싶었다라는 평소의 인터뷰의 내용을 볼 땐 그가 비록 록밴드의 꿈, 록밴드 아티스트의 꿈은 접었지만 사업적으로 그러한 본인의 동경했던 삶의 라이프 지향점을 사업으로 승화시켰다는 점 이것도 제가 마무리하면서도 다행이다 싶은 마무리인데 어쨌든 그의 동심을 지켜갔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CEO 한번 알아볼까요? 예, 마지막 CEO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건 저희가 그러네요. 한번 네, 다음 주 시간이- 정도에 아, 한번 네. 알아본다면 좋을 네. 것 같고 이렇게 또 유리하게 마무리해 주시니까 아니면 제가 더 좋네요. 덕분에 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러스트 컨설팅의 차재원 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